자, 그럼 이제 브레인을 만들고 브레인이 볼 플레이어 에이전트를 조종하도록 만들어 줄게요. 그럼 먼저 플레이어 브레인을 인공지능 브레인보다 먼저 만들어서 일단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크리에이트 폴더로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주고 폴더 이름을 브레인즈라고 할게요. 새로 만든 브레인즈 폴더 내부로 들어가서 새로운 크리에이트 ML 에이전트 플레이어 브레인을 만들어 줄 거고요. 그래서 플레이어 브레인의 이름은 볼 플레이어 브레인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름이 잘 보이도록 요거는 이렇게 당겨주고요. 그 다음에 볼 플레이어 브레인이 선택된 상태에서 볼 플레이어 브레인의 파라미터들을 인스펙터 창에서 편집해 줄게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브레인 파라미터에서 먼저 벡터 옵저베이션 스페이스 사이즈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에 관측하는 벡터 공간의 크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볼 에이전트 스크립트에서 collect observation 함수에서 add vector 오브젝트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사용했어요. 그래서 collect observation에서 우리가 관측한 횟수만큼 여기에 있는 브레인 파라미터의 벡터 옵저베이션의 스페이스 사이즈를 결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6이 들어가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 있는 스페이스 사이즈와 collect observation 함수에서 우리가 추가한 벡터 오브젝트의 개수가 다르면 에러가 나요. 그 밑에 있는 stacked 벡터는 신경망에게 우리가 관측한 벡터 공간을 몇 개를 겹쳐서 보낼지를 결정해요. 만약에 stacked 벡터가 3이라면 스페이스 사이즈가 6인 벡터 공간을 한 번에 3개씩 겹쳐서 신경망에게 보내겠죠. 스택드 벡터를 높이면 여러분들이 좀 더 다양한 경우의 수의 관측을 만들겠지만 이 친구가 높아지면 성능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가 있어요. 지금으로서는 이 친구가 1로 설정되어 있어도 별 문제 없기 때문에 1로 설정할게요. 그 다음 밑에 보이는 비주얼 옵저베이션은 카메라 화상을 통해서 관측을 하는 건데 지금으로서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벡터 액션이 브레인이 에이전트에게 어떻게 입력을 줄지를 결정해요. 저희는 스페이스 타입을 디스크리트가 아니라 컨티뉴어스로 사용해 줄 거예요. 그리고 스페이스 사이즈는 2가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통로를 2개 만들어 준다고 했으니까요. 하나는 가로 방향, 하나는 세로 방향 입력이었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액션 디스크립션은 에이전트 행동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어디까지나 사람이 읽기 쉽도록 설명을 적어두는 곳이죠. 무슨 말이냐면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입력은 가로 방향 입력으로 쓰니까 호라이즌탈이라고 적어놓고요. 두 번째 입력은 세로 방향으로 쓸 거니까 버티컬이라고 적어둘게요. 다만 이 친구는 별 영향을 주지 않아요. 어디까지나 사람이 기억을 하기 위해서 그냥 적어두는 메모 공간이에요. 사실 지워도 상관없죠. 그런데 볼 플레이어 브레인은 플레이어 브레인이기 때문에 벡터 액션의 입력이 사용자의 어떤 입력에 대응되는지 결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ASICS Continuous Player Action에서요. 사이즈를 저는 2라고 만들어 놓고요. 첫 번째 엘리먼트의 ASICS 네임은 Horizontal. 무슨 말이냐면 유니티 입력 매니저에서 Horizontal로 설정되어 있는 입력 축이 첫 번째 벡터 액션에 대응이 되는 거예요. 키보드 방향키 왼쪽 오른쪽이죠. 혹은 A키나 D키요. 그래서 인덱스는 제로고 배율은 1로 그대로 지정해 주는 거죠. Horizontal 입력을 배율 1을 유지해서 그대로 0번째 벡터 액션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ASICS 이름을 vertical. 이 친구는 인덱스가 1이 돼야겠죠. 물론 순서상으로는 두 번째지만 배열의 인덱스는 0번째부터 시작하니까 0, 1이 돼야겠죠. 그 다음에 스케일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1배율로 넣어줄게요. 그래서 키보드 위쪽 아래쪽 입력이 그대로 두 번째 벡터 액션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어 브레인을 완성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성한 볼 플레이어 브레인을 볼 아카데미로 가서 볼 아카데미의 브로드캐스트 허브에서 Add Brain to Broadcast 허브를 클릭해 주시고요. 우리가 만든 볼 플레이어 브레인을 등록을 할게요. 그러면 볼 아카데미가 볼 플레이어 브레인에게 메시지를 통해서 명령을 내릴 수가 있게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볼 아카데미가 볼 플레이어 브레인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에이전트로 돌아가서요. 볼 플레이어 게임 오브젝트의 밑에 있는 볼 에이전트의 브레인에 우리가 생성했던 볼 플레이어 브레인 친구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할당해주면 이제 볼 에이전트는 볼 플레이어 브레인의 통제를 받게 돼요. 어쨌든 플레이어 브레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키보드 입력을 받겠죠. 이 상태에서 게임 창으로 스위치한 다음에 플레이 버튼 누르고 자 키보드 조작을 했을 때 이렇게 조작이 먹히네요. 아이고야.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직접 조작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플레이어 브레인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걸 확인했으니까 플레이 버튼을 해제하고요. 이제 Run Brain, 그러니까 스스로 학습하는 인공지능 브레인을 생성해 줄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브레인즈 폴더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Create ML Agent 해서 이번에는 Learning Brain을 만들어 줄게요. 이 친구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강학습 브레인이죠. 그래서 이름을 볼 브레인.
그 다음에 볼 브레인의 브레인 파라미터에서요. 마찬가지로 스페이스 사이즈는 6, 그리고 벡터 액션의 스페이스 타입은 컨티니어스, 스페이스 사이즈는 2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런데 플레이어 브레인과 달리 여기에서는 플레이어의 사용자 입력을 벡터 액션과 매핑시켜주는 설정이 없어요. 당연한 거지만 인공지능이 조작을 하는 거지 사용자가 조작을 하는 브레인은 아니니까요. 마찬가지로 볼 브레인도 볼 아카데미로 돌아가서 볼 아카데미에 Add New를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볼 브레인 친구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넣어줄게요. 그러면 컨트롤이라는 체크박스가 생기는데 이게 뭐냐면요. 외부에 있는 파이썬 프로그램이 볼 브레인을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친구를 체크해줘야지 외부에서 들어가는 텐서플로우 프로그램이 볼 브레인을 통제해서 학습을 하겠죠. 어쨌든 체크를 해주시고요. 계속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트레인 룸에 있는 볼 플레이어에 볼 에이전트가 사용하는 브레인을 플레이어 입력을 받는 볼 플레이어 브레인이 아니라 볼 브레인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러닝 브레인으로 바꿔줬어요. 인공지능의 통제를 받는 브레인이죠.